형 따라서 입대한 이승옥 2등 중사가 포로로 잡힌 형과 총뿌리를 겨눌 뻔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이런 영화 있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죠. 예, 물론 저도 봤습니다. 영화이기 때문에 아유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들. 사진 한 장 없던 18세 영웅의 귀향. 네, 사진 한 장 없던 18세 영웅. 어제 6.25 한국전쟁 발발 73주년 된 것이죠. 1950년이니까 73주년. 여기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련 자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도 보셨을 텐데, 네. 아시아투데이 신문, 예, 종이신문 아시아투데이에 오늘 일면에 실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없던 18세 영웅이 드디어 고향 땅에 묻히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운데요. 예, 정말 6.25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비극이다 하는 얘기를 기사는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형제가 나옵니다. 형제. 예, 형이 이름이 고 이승길 씨, 아우가 고 이승옥, 이승길, 이승옥 이렇게 형제인데요. 예, 형 따라서 입대한 이승옥 2등 중사가 포로로 잡힌 형과 총뿌리를 겨눌 뻔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죠?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이런 영화 있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가 있죠. 예, 물론 저도 봤습니다. 거기에 형제, 전쟁으로 갈라진 형제가 이 대한민국과 북한 계례군으로 이렇게 총뿌리를 겨누는 장면, 그런 거 있었죠. 예, 이게 영화이기 때문에 아유 저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들, 예, 불행했던 그 휴먼 스토리가 한두 건이 아닌데 그 중에 하나의 그 사례를 이번 73주년 6.25 발발 기념식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낸 것이죠. 그런데 네, 여기에 보면요. 예, 이승옥, 이승길 두 형제인데 이승길 즉 형이 6.25 개전 초기 인민군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힙니다. 인민군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히니까 이제 저쪽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 신분으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강제 노역을 했던 그 형은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에 종료 2명과 함께 국군들을 찾아 탈출을 결심하게 이릅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먼저 발각돼 또 총살이 되자 이승길 씨도 마치 총에 안 맞았지만 죽은 채로 죽은 척한 것이죠. 죽은 척을 했기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하다가 이제 살아난 것입니다. 아마 그 인민군들이 죽은 걸로 착각을 하고 더 이상 발포를 안 한 것이죠. 구사일생으로 시체 더미에서 살아 돌아온 형 이승길 씨는 눈앞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 죽을 힘을 당해 가까운 거리에 고향 정읍, 전라북도 정읍으로 달렸다. 결국 보고 싶은 어머니 품에 살아있는 목숨으로 겨우 안겼는데 기쁨도 잠시뿐이다. 집에 도착한 이승길은 동생 이승옥 씨라고 그랬죠. 이승옥 2등 중사가 군에 입대했고 입대한 이후에 소식이 끊겼다는 소식을 울면서 얘기하는 어머니로부터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겨우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이 뼈다귀만 앙상한 몸으로 살아서 엄마 품에 안겼는데 네 동생 너하고 같이 그 언저리에 입대를 했는데 얘는 지금 소식이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들 가족에겐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생을 찾지도 소식을 들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형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인 1950년 8월 30일 이미 동생은 전사를 한 상태다.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없던 것이죠. 전쟁통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 같은 사실은 6.25 포성이 멎은 73년이 지난 올해서야 유가족에게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적힌 내용을
부모께 어머니께 전달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승길 씨 아들이자 이승옥 이등중사의 조카인 이천수 씨, 이 조카가 벌써 70대네요. 71살. 지난 4월 작은아버지의 유해 일부를 확인했다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연락을 받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방부의 유해 가족 유해 발굴 감식단, 저도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유해 발굴 감식단과 함께 취재를 저 최전방에 가서 취재를 어떻게 유해를 발굴하고 감식을 하는지를 옆에서 쭉 실체적으로 제가 살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만은, 그래서 유해 발굴 감식단이 이 동생의 뼈와 흔적을 찾아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복점, 형과 함께 형이 하는 양복점에서 이른바 재단사가 꿈이었던 이 18세 소년 청년이 이런 유해 발굴 감식단의 그런 그 성공적인 발굴 덕택에 어떻습니까? 이 73년 만에 고향인 정읍 땅에 묻히게 됐다. 이 전투는 경북 칠곡에서 아주 큰 전투가 벌어졌죠. 이 칠곡에서 적의 총탄을 맞고 산화를 하고 이제 73년 동안 땅속에 묻혔다가 유해 발굴을 해서 이제 그리운 엄마 품에, 글쎄요, 사진 한 장도 남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 젊은 꽃다운 동생 이승옥 친형 고 이승길 씨 함께 전라북도 정읍 땅에 묻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해 발굴 감식단에 의하면은 백병전, 이제 막 총으로 처음에 쏘다가 가까이 서로 접근이 오면은 이제 육탄전이라고 그러죠. 백병전은 육탄전을 통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두개골이라든가 이런 게 막 맞아 깨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봐서 육탄전, 백병전으로 사망을 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박경련님, 이덕수님, 제가 6.25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고 유복자로 73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덕수님이 그렇군요. 이덕수님의 어떤 이 철천지 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가 도대체 대신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박옥희님, 카르멘님, 정의는 살아있다님, 네, 그렇군요. 테니스 형님, 이덕수님 감사합니다. 잊지 말자. 6.25 내년 총선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투표합시다. 6.25의 참된 반공정신, 이런 것들을 총선에서 그대로 연계를 지으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어제 토요일 오후와 어제의 최전방에 갔다 왔습니다. 최전방 초청을 받아서 최전방에 부대 이름은 이 비밀로 당연히 해야 되니까 모 부대의 최전방위를 다녀왔는데 정말 GP라고 하죠, 여러분들. GP, GOP, 그야말로 최전방에서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는 GP, GOP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글쎄요, 사진이 제대로 여러분들께 이 생생함이 전달이 될지 몰라도 저렇게 지금 군악대의 저 음악을 참 모처럼 많이 들어봤습니다. 군악대 저 부대에 도착하니까 이렇게 판파레를 울리면서 군악대를 저렇게 환영을 해주는데요. 네, 저 군악대의 이 판파레 참 모처럼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쭉 그 사단장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뭡니까, 낙타고지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바로 이게 낙타고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낙타 뾰족뾰족한 게 낙타고지죠. 6.25 때 아주 큰 전투가 벌어졌던 낙타고지.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봉우리가 꼭 나타나 비슷한 상황에서 이게 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낙타고지 왼쪽에,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지금 왼쪽 봉우리, 오른쪽 봉우리가 당연히 낙타처럼 생겼다 그래서 낙타고지인데, 요 왼쪽에 보면은요, 조금 클로즈업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북한 인공기가 걸려져 있고요. 저 위에 여기 나오죠. 저 인공기가 저 펄럭이는 모습, 저게 인공기가 있고 북한 병사들이 저 참호 속에 있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아주 똑똑히 봤습니다. 저게
아주 점으로 돼 있는 거, 하늘에 걸쳐 있는 거, 저게 바로 인공기입니다. 인공기. 그 옆에 참호 쪽에 북한 그 사병들이 뭐라고 소리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손을 이렇게 흔들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좋은 소리는 아니겠죠. 왜 그러느냐 이 상간나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저 친구들이 아이고 인사를 하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 텐데요. 예, 그래서 저기에 아주 인공기와 북한 사병을 생생하게 제가 찍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웁니까? 정말 아주 최전선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줌으로 이렇게 해서 찍었는데요. 예, 몇 장면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북한 땅이 저렇게 아주, 저거는 이제 철모,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간 우리 국군 장병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정말 아주 비목, 이거는요 대동방국의 꿈. 여러분들 역사 드라마에 궁예가 나오죠. 궁예가 자기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땅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궁예가 대동방국, 그 나라를 건설을 하겠다라고 해서 터를 받은 데가 요렇게 이 나라를, 이 수도를 정하겠다 해서 대동방국의 꿈. 요 앞에 그림이 나오네요. 무슨 밀사다는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지만 철원군의 최전방입니다. 궁예가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저 철창 너머, 그게 다 궁예가 봐둔 땅이라는 것이죠. 다른 그 장면도 더 보여주시죠. 여기가 이제 태봉국. 궁예가 자기가 만들어 이름이 바로 태봉국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저 지금 돌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저 앞에 보이는 데가 궁예가 태봉국을 만들어서 지금 사진에 도표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도읍을 정하는 상상을 했다는 것이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 지금은 저쪽 산과 들밖에 안 되지만 바로 이 자리가 궁예가 만드는 나라의 땅이었다, 도읍 예정지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참 많이 들죠. 그리고 숲을 있는 사진도 거기에 보면 북한이 저렇게 많이 잘 보입니다. 아까도 이 참호 속 북한 병사가 거의 소리치면 들을 정도로 보지만요. 북한 병사가 거기에 그 또랑도 있고 숲을 있고 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그 또랑 넘으면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북한 땅이니까요. 바로 이것도 제가 찍은 겁니다만은 요렇게 가운데 길이 있죠. 이게 군사 분계선입니다. 군사 분계선의 왼쪽은 우리 땅이지만 저 보는 개울 저쪽에 오른쪽은 저 숲을 있고 다 북한 땅입니다. 북한 땅이고 저 멀리 보이는 것은 아까 얘기한 이제 낙타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북한 땅인데 저 군사 분계선 오른쪽에 저 지금 숲을 있고 하는데 오른쪽은 다 지금 저게 북한 땅입니다. 그러니 저 북한 땅에 북한에 살다가 남쪽으로 넘어온 이른바 그 이산 가족들 저 북한 땅을 보면은 그냥 보는 순간 울음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어제 모습입니다. 저게 최전방 어제 모습 제가 직접 촬영해온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좀 생생하시죠? 제가 촬영한 거 말고 또 6.25의 참상, 이것을 귀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거 자료가 꽤 많지만 몇 장만 한번 볼까요? 6.25 참상 귀한 자료입니다. 가운데 누구겠습니까? 메가더 장군이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인천 상륙 작전에 막 와서 저렇게 물을 밟으면서 인천에 들어오는 것이죠. 몇 장만 보겠습니다. 또 이 다른 거를 한번 봐주시죠. 이게 지금 막 전쟁을 하는 모습에 그 뒤에 사진을 찍는 사람 마음도 콩닥콩닥 하겠죠. 실제로 저게 실제 상황이니까요. 몇 장 더 넘겨주십시오. 저거는 제가 찍은 건 물론 아닙니다. 도강
저렇게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미군이 도강을 하는 인천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아유 철로 이게 글쎄요 한강철로인가요? 한강철로가 끊겨져서 그 앙상한 남은 나뭇가지처럼 휘어진 그런 것을 통해서 건너오려고 정말 저런 걸 보고 아비규환이라고 하죠. 아비규환. 네. 여기에 그 엄마와 저 엎혀진 아이를 좀 보십시오. 아이의 표정이 완전히 뭐 어디에 부상을 당한 부산 군인 같죠. 엄마의 머리는 아주 글쎄입니다. 저렇게 부서진 집에서 무슨 뭐 목욕이나 가능하겠습니까? 세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얼굴은 안 보이지만 그야말로 삶의 그 팍팍함, 전쟁의 참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한두 장만 더 볼까요? 이것도 이 강을 건너는 또랑을 건너는 이거는 아마 북한의 압록강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뭐 1,4,5태 정도 되겠죠. 겨울이니까 저렇게 꽝꽝 얼었는데 9.28 수복 같으네요. 저거는 9.28 서울 수복에 이 꽃을 주는 화동에 입을 맞추는 정말 참 귀중한 자료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73년 전에 그 일요일 날 포성과 함께 우리를 3년 동안 공포에 떨었던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내던 6.25 전쟁의 참상 이것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네, 그렇군요. 유엔군이 38선에서 멈춰서 전쟁을 끝내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으로 쳐들어가자고 해서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정의님. 저 평화로운 들판 뒤에 굶어 죽는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도희님. 메가더 장관 인천 상륙작전을 보니 참 새롭네요. 박경련님. 참담하군요. 박옥희님. 저 길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와야 됩니다. 봉화구총장님. 네. 토미리스님, 우리 아버지가 6.25 때 군의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방공 반첩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받았습니다. 군의관이셨군요. 우리 토미리스님. 네, 그렇습니다. 참 좋은 보람 있는 일을 하시는 아버님을 주셨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5,000분의 1 확률, 그만큼 어려운 작전이었다. 성공 확률이죠.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 확률. 정의는 살아있다님. 네, 토미리스님 최고입니다. 우리 도희님. 네. 이제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을 보여주시죠. 못다한 책임 이것부터 지금 이재명이 이낙연의 넥타이 끈을 딱 붙고 최초 의혹 제기 대장동 그렇죠. 오늘 아침 제가 MBN 생방송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최초의 의혹을 제기를 한 게 바로 이낙연 캠프에서 그렇죠. 그래서 대장동 사건이 더 확산이 됩니다. 이 대장동 사건을 처음으로 세상에 언급한 거는 성남의 어떤 그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에서 도대체 대장동 무엇은 누구 겁니까? 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소개가 됐는데 그것을 증폭시키고 이재명이 대장동 게이트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린 것은 대선 경선 과정의 이낙연 캠프였죠. 네, 그러니까 이낙연을 목을 쥐면서 대장동 최초 의혹을 제기한 너 이것부터 풀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낙연이 어제 못다한 책임을 내가 짊고 앞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을 하겠다라고 사실상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이재명은 너 이거 최초 의혹 제기한 이낙연 너 이거 풀지 않으면은 너 국물도 없어 라는 그런 내용. 네, 그렇군요. 두 번째 만평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외여행 준비하시나 봐요. 여차하면 튈 준비하는데요. 장마 시작 반지하. 이렇게 장마 시작으로 반지하에 계시는 분들은 여차하면 물이 또 들어온다. 그래서 튈 준비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반지하에 사는 분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고충 이것을 그대로 만평으로 그려냈는데요. 누가 보면은 해외여행 갈 때 그 뭡니까 트렁크에 옷을 집어넣으니까 해외여행 준비하시나 봐요. 아이고 그러면 내가 아주 소원이 없겠다. 여차하면은 장마 시작 이렇게 물난리를 겪으려면은 이걸 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지하나 반자에 계신 분들의 고충 저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두 만평이 지금 하나는 장마 그리고 하나는 어제의 이낙연 귀국 최근에 이슈를 잘 다듬어냈는데요. 그렇습니다. 만평 오늘도 수준급의 만평입니다.